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침에 이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105.5K 정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어요. 지금 현재는 106.3K로 지금은 소폭 또 올라왔으니까 오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약세로 지금 빠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 히트맵을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걸까? 특히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비트코인이 왜 자꾸 이 고점 영역에서 자꾸만 미끄러지는 것일까? 아마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또 저 나름대로의 그 분석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현 시점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고 해가지고 ETF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요 라지캡 펀드의 그 ETF의 구성 요소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가 지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지금 알트 현물 ETF의 그 승인의 가능성을 좀 키우게 만들면서 이것이 상승 재료로도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요것을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가 아니죠. 이제 오늘 새벽이죠. 2시쯤 지나서 지금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다라는 요런 또 소식이 나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전혀 지금 호재로 인식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승인이 된 것으로만 그냥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재로 인식을 못했다라는 점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이 기존에는 신탁 상품을 지금은 현물 ETF로 또 승인을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추후에 이 알트 개별 현물 ETF에 대한 그 승인의 가능성이 어쨌든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 시점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이 추후에 이 개별 알트코인에 대한 그 ETF는 승인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또 호재도 지금 호재로도 전혀 지금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지금 호재로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현재가 위기의 순간일까? 아마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요 S&P 500의 히트맵을 또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전체적으로는 초록색의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특히 시총 1위인 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97,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또 트럼프와의 이 갈등 때문에 마이너스 5%가 좀 이렇게 좀 강한 이 낙폭을 좀 보였죠. 그리고 또 메타도 마이너스 2%로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조금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전반적인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0.9%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트맵을 봐도 지금 빅테크만 지금 하락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또 S&P 500은 마이너스 0.11%의 하락,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2% 이런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가 하락이 좀 나올 만한 위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올 만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6월 26일 이후로 해가지고 어제 전일까지 해서 지금 6영업일 연속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게 됐고, 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6월 23일 이후로 해가지고 6영업일 연속의 상승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 중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상승이 아니라 0.0%,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요것이 뭐 연속적인 상승은 아니었지만 거의 좀 비슷하게 그래도 이 상승의 흐름을 또 보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차례는 제가 여기도 써놨듯이 사상 최고가를 좀 찍었던 만큼 좀 한 차례 정도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그 시기가 아닐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향성은 좀 확인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이것이 S&P 500의 차트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금 뭐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 하락 그 폭이 마이너스 0.1%로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일봉 캔들의 모습은 하락인데 뭐 음봉이 아니라 이렇게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이제 이 51선과 20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드디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를 제가 이전에 이때였거든요.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을 그었을 때만 해도 이제 한 7월 말쯤에 이 골든 크로스가 예상이 되면서 이것이 불장의 시그널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저의 예상과는 완전 다르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7월 초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었느냐, 지금 뭐 그때도 이렇게 표시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이때도 뭐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렇게 좀 단기적인 기간에 뭐 여러 번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데드 골든이 나왔다가 이제 또 큰 상승으로 이어졌고, 또 이제 대세 하락장 때죠. 이때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한동안 이 데드 크로스 그 영역에서 꽤 거의 한 1년이 좀 넘는 그 기간 동안 또 머물렀잖아요. 그러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 또 이번에도 이제 올해 4월달이었어요. 4월달에 데드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이제 7월달 어제 날짜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 패턴으로 봤을 때처럼 좀 지금부터는 이런 큰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은 확인이 된 만큼 이 방향성을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좀 괜찮은 흐름을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괜찮은 흐름이 아니죠. 뭐 그 이상이죠. 지금 뭐 불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충분히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뭐 미 증시는 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왜 이렇게 또 이런 약세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약세가 아니라 계속 또 전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또 중단기적으로 그 이유를 또 저의 생각을 이 차트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차트로 이미 좀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이때 5월 지금 21일 날 이 사상 최고가를 찍은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좀 이 하락 추세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109K의 이 가격대를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9K는 터치를 못하고 이제 109K 근처까지는 갔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108.7K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미끄러지면서 현재는 106K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선 여기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109K를 좀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뭐 단기적인 이유로는 뭐 하락 추세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서 중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현재 이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을 찍었을 때가 지금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요때가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108K를 찍었던 그 시점인데, 근데 지금 108K를 찍은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108K에서 얼마 전에 찍었던 게 112K, 그러니까는 요 고점의 가격이 바이낸스랑 또 다른 거래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아직 112K를 찍지를 못했어요. 아마 112.9K까지 찍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요 108K, 요 112K가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요게가 지금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좀 뚫어내는 그 힘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언제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느냐, 저는 요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요때가 이제 작년 3월이었어요. 이제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이제 요때가 작년 3월에 그 가격이 한 2K 요때 가격을 또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조정장이 상당히 또 길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두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 저항대가 제가 여기 써놨어요. 70K에서 72K 요 저항대를 지금 넘어서는 것을 상당히 좀 힘들어 했던 것이 작년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저항대를 넘어서질 못했는데, 이때 그 상황이 지금 현재 그 상황과 좀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 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요점을 또 적어놨는데, 근데 이제 작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또 있기는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또 무엇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요 고점이 계속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지지가 않고 조금씩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뚫어냈지만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 108K를 찍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요때는 110까지는 안 됐고 109K까지 찍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얼마 전이었죠. 5월 달에는 112K까지 터치를 했으니까, 이때와는 다르게 고점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때는 반대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뭔가 좀 상승 의지에 대한 그런 차이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은 커져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한 방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방이 터졌을 때는 이때보다도 좀 더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한 것이, 과연 그럼 그런 상승의 시기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요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11월 이 미 대선 그 이후였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또 체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238일 정도 됐어요. 238일. 그러니까는 7개월이 조금 넘고 83, 24 거의 한 8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 거네요. 8개월 만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요때 작년 12월에 108K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흘렀는지 또 볼게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한 197일이니까 200일이 조금 못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아까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비슷했던 한 238일이 언제쯤 되느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지금 238일이 8월 12일이거든요. 8월 12일 여기 보이죠? 8월 12일. 그래서 제가 그 얼추 그 비슷한 그 위치를 이렇게 이 깃발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프랙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음 달이 되겠네요. 한 8월 달쯤에 프랙탈 관점에서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도 이 프랙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8월 달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랙탈 관점은 어디까지나 좀 프랙탈로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이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랙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음 달 정도가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방아쇠는 무엇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도 내내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작년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트럼프의 그 기조가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현실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또 큰 상승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저항대를 정확하게 그때 지금 딱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 뚫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때 11월 6일날, 그러니까 5일날이 대선이었고 6일날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또 바로 뚫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트럼프 당선이 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이 저항대를 봤을 때는 무엇이 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아마 이것이 또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프랙탈 관점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8월 달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8월 달에 그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이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잖아요.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제 FOMC가 열리게 되고 9월에 인하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이제 8월이 되면은 그것이 진짜 가능한지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연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이슈가 저는 뭔가 상승으로 좀 이끌 만한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아쇠가 과연 무엇이 될까? 뭐 이것은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호재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실현이 되면서, 그러니까 호재 같은 경우가 뭐 예상치 못한 갑자기 이런 호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했던 그런 요소들이 이제 실현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는 이때 이제 트럼프 당선이 가시적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상승이 나왔던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니까 뭐 살짝의 조정은 받았지만 어쨌든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또 상승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이 됐을 때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금리 인하 이슈가,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아는 그런, 모두가 아는 그런 이슈는 뭐 호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이 그 기대감이 진짜 현실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또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그때도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반대, 이제 악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악재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니까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코로나로 볼 수가 있죠. 이 코로나도 2020년 3월에 갑자기 터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진짜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 시기였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미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굉장히 많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악재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큰 파급력을 낳는 반면에, 호재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실현이 되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그 소재가 현실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 인하 이슈가 저는 뭐 8월 달이 될지 뭐 7월 달이 될지
뭐 9월 달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뭐 프랙탈 관점에서 8월 달에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또 8월 달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8월 전후로 해가지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리 이슈에 관한 그 이벤트가 상승, 이 트리거 역할, 방아쇠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